높아지는 군사적 긴장 속에 2차 종전 협상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상황이 일촉즉발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다가 하루 만에 재봉쇄했고, 그리고 인도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요. 오늘은 미군이 이란 화물선에 발표를 하고 또 납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언제라도 전쟁이 재개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가 언제든지 재개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 안정화의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확전의 흐름으로 가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현재까지만 놓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어차피 이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협상 타결 쪽으로 양쪽의 지도부는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미시적으로 최종적인 협상에 이르기까지 양쪽에 아주 치열한 밀당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협상에 막바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쓰고 있는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가 양국의 국익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양측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치열하게 어떤 그 공방전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협상이 진행되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다라는 말씀인데, 하지만 이런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발적으로라도 어떤 전투가 격화한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이 보여준 이 행위들, 납포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적정선을 좀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죠. 지금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란의 경우는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지도부 대다수가 지금 폭사한 상황이고요. 또 이란의 국가 기관 시설들이 이제 거의 초토화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전쟁은 거의 이제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휴전과 종전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선박 한두 개의 어떤 납포라든지 이런 것이 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다.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전을 포함한 최대한의 확전은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습할 것은 대부분 다 공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방향을 틀었다라고 본다면, 미국과 이란이 이미 이 확전이 아니라 어쨌든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우발적으로 지금처럼 간헐적인 이제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휴전 기간 중에 이 휴전 이제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은 분명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전을 위해서 가기 위한 중간 다리 임시적인 조처라고 한다는 점에서 보면 크게 지금 상황이 선을 넘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미국이 이란 선박을 공격하고 그리고 납포했다라는 데에서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보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무력을 썼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납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인질로도 활용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종전을 하는 입장에서 인질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종전이 되면 바로 풀어주겠죠. 만약에 이제 이 선박이 어떤 이제 국제법상의 어떤 국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종전의 분위기로 간다는데, 지금 종전 이전에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다 말하자면 죽임의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폭사시킬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갔던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 협상장에서 만나고 있는
상대방들, 협상 당사자 한 명 한 명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제거의 대상인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선박을 하나 납포한 것을 나중에 인질로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배를 공격하고 납포를 했다고 알려진 구축함 스프루언스호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이 어떻게 되는 배입니까? 예, 이제 스프루언스호는 이제 구축함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해군에서 구축함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목적함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지스함이라는 이런 이제 전투함이 있는데 이 이지스함은 일종의 이제 구축함의 일부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축함이 하는 역할들이 뭐 대공 작전 그리고 대함 작전 그리고 이제 바닷속에 있는 대잠수함 작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상 공격까지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 이런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보통 구축함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스프루언스호도 아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란의 이제 선박을 공격하면서 그 성능을 이제 한번 보여준 것이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의도와 능력을 이란에게 한번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란은 휴전 협정 위반이다라면서 이제 보복 공격을 경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의 반관영 매체를 보면 미국 군함의 드론으로 보복 타격을 했다라고도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보복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명분 쌓기용이냐 실제로 공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군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이 되는 어떤 위협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란 말대로 지금 휴전 중이고 종전을 위한 협상 중인데 미국이 지금 이제 이란의 선박을 공격을 한 것이잖아요. 예. 이란도 그제 이제 제3국 그 선박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이제 이란의 어떤 명분 쌓기용이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선언을 했다가 다시 봉쇄를 하는데 뭐 제3국 선박들이 대충 보니까 이란이 별로 의지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 뭐 저게 다 엄포용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 쓱 뭐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것도 버겁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군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 여론에서까지 밀리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전통적으로 미국이 중동에서 작전을 했을 때 대체로 이제 서방의 언론이나 여론은 다 미국을 어떻게든 이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문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내에서도 이 전쟁의 지지 여론이 이제 30%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사실 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이 여론을 100%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호르무즈를 지금 봉쇄하는 것은 사실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 선박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세계적인 여론은 미국이 워낙에 무리한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고 이란 입장에서는 궁예지책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이해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이란이 제3국 선박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런 여론이 이제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이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격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위협을 느껴서 선박들이 이쪽을 통과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실질적인 공격으로 이제 대응을 예.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여기에 이제 다시 대응을 또 어떤 식으로든 하겠지만 여기서 정말로 미국에 대해서 실질적인 타격을 하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또 이건 역시 그냥
우리가 맞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자존심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에서 어떤 이 상징적인 행위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란군이 미 군함에 드론으로 보복 타격을 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또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란은 이 미국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면 이제 주변 걸프국의 그 핵심 인프라들을 공격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석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후티가 또 변수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홍해를 막아버리겠다 얘기를 했고 이번에 막아버리면 어떤 세력도 다시는 못 열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역시 사건만 놓고 보면 혹시 확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기는 좀 충분합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호르무즈가 전 세계 그 무역량의 한 20% 원유 무역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바브알만데브도 사실 한 10% 정도의 전 세계 무역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또 원유 수송량은 그 이상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근데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이제 홍해까지 막히게 되면 사실 이제 전 세계 이 원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사실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지금 이제 홍해를 통해서 유조선 한 척이 이제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만약에 이제 여기를 막게 된다면 결국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이란의 요청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일 텐데 지금 양상을 보면 후티 반군이 쉽게 참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란이 초토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후티 반군도 다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마즈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이제 거의 명맥을 잇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초토화된 상황이고 이란도 미국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레바논까지 예.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헤즈볼라요. 네. 헤즈볼라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 보기에는 아마도 이것을 본인들도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런 유사한 상황에 빠질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참전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란을 어떻게든 이제 의리가 있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이란이 지금 협상 중에서 이 홍해를 레버리지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후티가 어쨌든 이란을 좀 도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어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구두 개입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현재 이 협상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압박을 하는 것처럼 이란도 지금 막바지에 강한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후티 반군까지 좀 합세를 해서 이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란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후티가 어떤 이제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